나는 어릴 때부터 책 속의 학문으로 가르침 받아왔으며 그것으로 인생에 유용한 모든 것에 대한 뚜렷하고 확실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늘 들어왔으므로 그것을 배우겠다는 대단한 열의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학업 과정을 전부 마치고 남처럼 학자들 틈에 끼어들자마자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왜냐하면 많은 의심과 잘못에 괴로워하게 되었고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면 오히려 점점 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게 될 뿐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있었던 곳은 유럽의 가장 유명한 학교의 하나로서 거기서 나는 이 땅 위에 어딘가에 학식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모두 배웠다.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는 학문으로 만족하지 않고 매우 비술적인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학문을 풀이한 책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는 한 모두 찾아 훑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즉, 내 학우들 가운데는 우리 선생의 후계자로 적혀져 있는 자가 이미 있었음에도 내가 그들보다 뒤지는 것으로 간주되진 않았다. 다시 덧붙이자면 우리 시대는 그전에 어느 시대에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화려한 시대였다. 나는 이러한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토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해도 상관없으며 또 전에 사람들한테 들어서 얻고 싶어 했던 학문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외국어들이 고대 서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화의 재미는 정신을 일깨워 준다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하는 눈부신 사건은 정신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신중히 읽기만 하면 판단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든 양서를 읽는다는 것은 지난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인 저자들과의 담화이며 더욱이 그것은 그들 사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잘 다듬어진 담화라는 것을, 웅변은 비길 데 없는 강한 힘과 아름다움을 갖는다는 것을, 시는 마음을 빼앗는 참으로 멋있는 착상과 기분 좋은 문구를 가진다는 것을, 수학은 매우 교묘한 갖가지 연구를 보여주고 또 이 연구들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나 모든 기술을 쉽게 만들어 인간의 노고를 줄이기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도덕을 논할 책은 많은 교훈과 덕의 권장을 그 속에 담고 있으므로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신학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철학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학문이 얇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법학이나 의학, 그 밖의 학문은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명예와 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학문과 비교해 가장 미신적이고 거짓스러운 것조차도 그것들의 올바른 가치를 알아 다시는 그러한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음미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익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여러 외국어 공부와 옛 서적을 읽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말해주는 역사나 우화에 이제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 시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여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러 다른 국민의 습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습속에 대해서 더 한층 건전한 판단을 내기 위해서나 또는 물건을 본 적 없는 사람이 흔히 생각하듯 우리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우스꽝스럽고 이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익하다. 하지만 여행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결국 자기 나라에서는 이방인처럼 되어버린다. 마찬가지로 과거 시대에 행해진 일에 너무 지나치게 흥미를 가지면 지금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한 상태에 머물고 만다. 게다가 우화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많은 것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상상하는가 하면 또 역사는 설령 그것이 읽힐 보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물의 가치를 바꾸거나 늘리지는 않더라도 그 가장 충실한 것조차 적어도
목적,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정들은 생략해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대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역사에서 얻는 본보기로 자기 행동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기사처럼 엉뚱한 행동에 빠지거나 자기 힘에 부치는 일을 꿈꾸기 쉬운 것이다. 나는 웅변을 매우 존중했고 시에는 넋을 잃었다. 그러나 양쪽 다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타고난 재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생각했다. 매우 강한 추리력을 갖고 자기의 사상을 가장 잘 질서 있게 세워 명상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설사 그들이 브르타뉴 해안에 사투리밖에 못하고 수사학을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더라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항상 남들에게 가장 잘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사람의 마음에 드는 착상을 가지고 많은 아름다운 문구나 슬기로운 문구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록 시학을 모르더라도 역시 최고로 뛰어난 시인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특히 수학을 좋아했다. 그 추리의 확실성과 명등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직 그 참된 용도를 깨닫고 있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기계적 기술에만 쓰이고 있음을 생각하고는 기초가 그토록 튼튼하고 움직이지 않은 것인데도 여태까지 아무도 그 위에 더 높은 건물을 세우지 않는 것은 이상하게 여겼다. 나는 수학과는 반대로 도덕을 다루는 고대 이교도들의 저서는 모래와 진흙 위에 세워진 데 지나지 않는 매우 호화롭고 장려한 궁전으로 보았다. 그들은 넋을 크게 찬미하며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거룩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덕을 인식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이 덕이라는 훌륭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냉혹이나 오만 또는 칭족 사례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우리의 신학을 존경했다. 그리고 다른 누구에도 못지않게 천국에 이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이 가장 무지한 사람에게나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아울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계시된 진리가 우리의 이해를 넘는 것임을 배운 뒤로는 그러한 진리를 나의 약한 추리력으로 지배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진리의 의미를 기도하여 성과를 거두려면 신이 범상치 않은 힘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인간 이상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철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말에 두기로 한다. 즉 몇 세대 만에 나타나는 가장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해 왔는데도 아직 논쟁 여지가 없는, 따라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것이 철학에 하나도 없음을 보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문제에 대한 참된 의견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데도 사실은 참으로 많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그것이 또 저마다 학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나는 진실처럼 보일 뿐인 이것들 모두를 거의 거짓된 것이라고 간주했다. 다음으로 그 밖의 학문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들은 그 원리를 철학에서 빌려오고 있으니 그와 같이 어설픈 기초 위에 견고한 건물이 세워질 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이 약속하는 명예도 이득도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배우도록 끼워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고맙게도 내 재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학문을 직업으로 삼지 않으며 안 될 처지에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뀌니코스파의 철학자들을 본받아 명예를 가볍게 보고 우쭐대는 일도 없었고 가짜를 진짜로 보이게 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명예를 존중하는 일도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상학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정체를 알고 있어서 이제 나는 연글술사의 약속에도 점성술사의 예언에도 마술사의 속임에도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수법이나 허풍에도 속을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성년에 이르러 선생님들한테 벗어나서 책으로부터 배우는 학문을 완전히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 혹은 또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 이외에는 이제 어떤 학문도 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나머지를 여행에 사용하여 이곳저곳의 궁전과 군대를 보았고 온갖 기질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방문하는 등 갖가지 경험을 거듭하여 운명이 내게 지시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을 시험하려고 했으며 곳곳에서 내 앞에 나타나는 사물에 대해서 반성하고는 거기서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에게 소중하고 만약 판단을 그르칠 경우에 즉시 그 결과를 감수해내만한 일에 대해서 하는 추리에서 학자가 서재에서 단순한 이론에 대해 하는 추리 속에서보다 훨씬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학자가 구하는 단순한 이론은 아무런 결과도 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식과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참되게 보이려고 많은 기지와 기교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니 거기서 학자가 끌어내는 허영심의 만족 또한 그만큼 크다는 것밖에 아무런 이익도 그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나는 내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뚜렷이 보며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가기 위해서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부터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엄청난 열의를 항상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오로지 관찰만 하던 동안에는 내게 확신해 주는 것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으며 철학자들의 의견 사이에서 본 것과 거의 같은 다양성만을 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내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이익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야릇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보고 선례와 습관에 의해서만 확신하게 된 일들을 너무 굳게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우리의 자연의 빛을 흐리게 하고 이성의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많은 질문에서 조금씩 해방되어 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상이라는 책을 연구하고 얼마간의 경험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몇 해를 보낸 뒤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을 연구하자.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을 택하기 위해서 내 정신의 온 힘을 다 사용하자고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내 조국을 떠나고 내 책을 떠난 덕분에 그러한 것에서 떠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이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네, 방법소설 제1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자, 시작. 왜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학문을 평가하고 그것이 어떻고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그 학문을 다 때려치우고 스스로 나가는지가 나는데 그게 앞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1부에서는 모든 학문에 대한 온갖 고찰을 설명했다. 예, 자기가 이제 공부를 다 해봤는데 다 해봤단 말이에요. 공부를 다 해봤어. 근데 결론은 뭐야? 맨 마지막 결론은 이제 나에게 집중해서 내 정신의 온 힘을 다 사용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의 이성을 최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결론 앞뒤가 연결되고 가운데 내용은 내가 왜 내가 공부를 안 해본 게 아니고 충분히 나는 공부를 해봤는데 그것이 명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이성을 최대로 활용하겠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앞에서 이성 얘기를 꺼낸 이유는 마지막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성, 내가 생각하는 데 집중하려고 하는데, 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거, 그거 무시하냐? 이런 말을 이제 들을 때, 아니다, 내가 다 공부해 봤는데, 모든 학문을 내가 학교에서 다 공부해 봤는데, 그게 별로 나한테 확실한 것을 나에게 주지를 못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말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 100명이 얘기하면 다 다르더라. 응? 난 그걸 진리라고 믿을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깊이 생각해서 이해한 거, 내가 이해한 것만 나는 진리라고 믿는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기본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이해해서 얻어낸 그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의 학문에 대한 그 진리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자기가 막 연구하다가 이제 딱 그 진리를 자기 생각엔 찾아내서 그거를 책에 써서 제시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냐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찾아내고, 다 하나하나가 자기가 이해하는 진리인데, 그럼 데카르트는 왜 특별히 자기만 스스로만 그 진리 중 하나에서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충분히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한 거하고 그게 중요한 게 하고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내가 확실히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베이스로 가지고 싶은 게 데카르트의 가장 큰 소망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깨닫고 써놓은 것은 근데 그게 내한테 내가 읽고 확실히 동의가 됐으면 내 것이 되겠지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내가 볼 때는 별로 진리라고 생각이 안 된다는 거지. 아빠 몇 분에 전화했어? 그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자기가 진리라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게 거짓이 아닌 없는 것을 있다고라든지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있는 것을 있는 걸로 확실하게 이제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진리는 명료성, 이런 명증성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두 가지가 있으면 그걸 진리로 자기는 보겠다 이렇게 아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어떤 굉장히 그 수학을 안 배우는 할아버지일지라도 그걸 다 깨달으면 아주 쉬운 예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훨씬 뛰어나다는 거야. 막 장황하게 막 뭔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 말도 잘 못하는데 간단 명료하게 딱 핵심만 얘기한다든지 예로 딱 설명해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이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봐 그러면 예를 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된 거지. 근데 예를 못 들는 경우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걸 이제 그 근거로 나의 삶을 그 위에다 세우겠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 데카르트가 이제 유명해지냐면 그 전 시대는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거든. 그때는 무조건 믿으라 그랬어. 이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어.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한 지구가 반발이지. 돈다는 그것도. 그러지. 천동설을 지동설이 맞는데요 하면 무슨 말이야 천동설이 맞지 하면 재판을 딱 하니까 갈릴레이도 맞습니다. 천동설이 맞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서 가지고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아주 힘으로 그냥 사람들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의심을 굉장히 이게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잖아. 의심하는 걸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의심이 드는데 그걸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별로 말을 안 했는데 데카르트가 딱 이제 이 책을 써서 이제 내가 왜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방법으로 나는 이제 연구를 해왔다. 방법 소설이라는 게 방법을 나는 이런 방법으로 그 공부를 했다라고 자기 글을 소개하는 이제 책이
방법 소설인 거지. 그 사람이 이제 가장 먼저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 뭐 이제 이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이 이제 난 거지. 먼저 썼기 때문에. 최초.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사람들은 그걸 써가지고는 이제 카톨릭이 박해를 하니까 철회를 했던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무서워서 못 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후대 사람들은 많이 썼지. 근데 최초가 아니어서 이름을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 데카르트는 이 사람을 먼저 썼기 때문에 이 방법 소설이라는 책을 먼저 썼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막 여기 학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거기에 장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장점들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 다 자기 공부해봤다는 거야. 아, 이건 이런데 유익하고 이건 이런데 유익하더라. 자기가 충분히 나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공부했다. 그의 장점이 난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한 예로 이제 이게 신학은 뭐라 그랬어? 똑같이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렇지. 이런 것을 배운다. 신학은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만 사람은 파악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시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 이건 이제 잘못 말한 거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일부고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성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실제로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다 파악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가르쳤는가 봐.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성경 전체를 다 제대로 모르는 얘기지. 근데 자기는 아무튼 아마 데카르트가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고? 그렇지. 근데 연구할 게 엄청 많은데 잘못 파악한 거지. 지금. 그래서 데카르트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게 확실성과 명증성이야.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수학이 그래서 가장 그런 것을 대표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수학이 그냥 계산하는 정도로만 썼던 것 같아. 수리력이. 근데 지금은 어때? 아주 많은 데 쓰이죠. 그죠. 컴퓨터가 수잖아.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컴퓨터가 수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과 명중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 위에 옛날에는 별로 그 집을 안 지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집들이 수 위에다가 집을 이제 지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뭐냐 수학 가운데 도덕은 모래와 진흙이 세워졌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수학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은 뭐야?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정직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높임을 받았어. 스토아 학파들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막 높여졌거든. 옳다고? 그 사람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해버리면 어때?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모래 위에 쌓았다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 뭐 덕이 뭐다. 덕을 막 얘기하는데 그래 덕이 뭐야? 덕스럽게 살아라 그러는데 뭐 덕이 뭐야?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막 질문하면 덕이라는 것을 정의 자체를 안 해놨기 때문에 뭐 덕스럽게 살아라 그러고 덕스럽게 안 살면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거죠. 이제 카톨릭의 이제 문제도 그런 점이죠. 믿어라 무조건. 응? 무조건 믿어라.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하니까 믿긴 믿었지만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지. 믿음이란 게 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기초를 이제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기초,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확실히 있고 그것을 내가 말로 아니면 수로 설명이 가능해지면 그게 바로 학문이다.
데카르트는 그런 자기 그래서 자기가 그 연구했던 모든 학문들이 봤을 때 그 기초들이 탄탄하게 다 쌓여있지 않아서 내가 그 기초를 쌓아두겠다라고 그렇지. 하면서 응.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한 거야. 그렇지. 다른 것들은 기초가 허약하다고 본 거야. 자기가 쌓은 기초가 가장 확실하다. 이 사람은 천재거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우주까지 자기가 이제 다 살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책을 참조로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추리하고 이걸로 모든 것을 살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맞는 사람은 또 아니지. 오늘날에는 그런 많은 이런 책들의 도움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겠다.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하나하나 따지겠다. 다 모든 것을. 그렇지. 아주 시시콜콜이 다 따지겠다는 거야. 힘들겠지?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실제 있냐, 이게 이제 확실성과 그걸 증명할 수 있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게 명증성, 이게 데카르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두 가지. 그러면은 자기도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지. 앞으로 좀 추론하는 거야. 계속 그런 방식으로 책을 쓸 거야. 가설을 세우고 그렇지. 그 증거를 내놓고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결론을 내는 거야. 그렇지. 그게 정반합이잖아. 이게 한국 내 하는 좋은 방법이잖아. 이제 자연과학에서 쓰는 방법이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론에서 차용된 거지. 이론을 딱 세우고 그걸 검증하고 그럼 그게 맞으면 이제 법칙이 되는.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여행은 과학 그니까 그 뭐지? 그 학문을 다 버리고 이제 경험을 쌓으려고 여기저기 다녔다는데 그 다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학문이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책은 나 다 공부해봤는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이 사람은 나쁘게 보진 않아요. 경험을 좋게 보는 것 같아. 근데 경험도 또 이게 사람마다 그 지역에 보니까 다 생각마다 다르거든. 이 지역에서는 이게 중요시되고 저 지역에는 저게 중요시되고 이게 또 경험도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책을 이제 학문을 시험해 봤으니까 이제 경험 쪽을 한번 살펴보겠다. 다 살펴봤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마지막에 결국 나의 생각으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무너뜨릴 수 없잖아. 그 시대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내 집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내 생각의 사고는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내 집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나는 내 집을 다 허물고 다 이제 의심해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야. 나의 사고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 확실한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확실히 세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의 부자였어. 그래가지고 아까 뒤에 나오잖아. 그래도 내가 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여행을 하지. 생각하기 위해서 오래 있으면 주변 사람하고도 엮이니까 안 엮이려고 한 2개월씩 있다가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2개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이 사람 계속 돌아다닐 정도로 돈이 있었던 거지. 다른 데 영향을 괴롭힘을 안 받고. 그렇지. 그래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성을 동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부터 이성적으로 나를 한번 잘 세워보겠다. 이런 게 이 사람이 아마 소원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분야를? 그렇지. 모든 여기 분야를. 도덕부터 자기와 수학, 관련된 신약까지. 모든 분야를. 그렇지. 자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제. 실제로 겸손하게 이 도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카톨릭 세계를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나를 무너뜨려서 내가 확실한 것을 한번 채워보겠다. 이런 말은 겸손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무너뜨리는 주변을 다 CS 로? 무너뜨리는 거지. 싹 무너뜨려가지고 세계를 내 이성 세계로 다 닿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카톨릭 세계를 무너뜨리고 근대라고 하는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 씨앗이 된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때 위협이 있으니까 굉장히 책을 겸손하게 쓴 거야. 뭐 나는 뭐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니고 그냥 혼자 나 혼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이렇게 잘 빠져나간 거지. 뭐 네가 시대를 무너뜨려? 믿음을 무너뜨려? 막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 오래 연구를 못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그냥 확실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못하고요. 내 집만 좀 확실한 것에 근거해서 내 집만 한번 견고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자,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1부까지 있습니다.